자, 오늘은 교재를 보여드릴게요. 교재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1, 2, 3, 오늘까지 4회차인데, 뭐가 조금 다른지에 대해서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RH 교재는 요 교재랑 이의 D1, 추리 능력, 수리 정석 D1이랑요. 그리고 E1에서 제가 추려봤고요. 거의 D 교재로 많이 되어 있어요. D 교재. 네.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은 A, B, C, D 이러면 3, 4학년군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서 친구들이 RAT라는 수업을 받으면 어떤 문제들을 보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뽑은 문제도 있고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있어요. 계산기. 이런 거. 자,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사고력 문제구나 이런 느낌이 드세요? 네, 사고력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교과랑 근접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교과에 많이 나오는 유형들을 조금 뽑아서 네, 교과에 나오는 문항들을 뽑아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수업을 진행할 때 저 혼자 막 진행하고 끝났는데 오늘은 좀 풀어볼게요. 자, 우리 기다리시면서 D 문제는 보셨죠? 네, D 문제 답이 무엇일까요? 혹시 채팅으로도 올려주셔도 되고 그냥 얘기해 주셔도 되고 답이 몇 번이세요? 자, 여기 있는 규칙을 찾아 문의 완성하기예요. 규칙을 찾아 물음표에 들어갈 그림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 우리 엄마쌤들이 이 딱 그림을 보았을 때 어느 형태로 보았는지를 생각해 주세요. 자, 나는 이렇게 이 형태로 보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이 오는지를 찾았다. 이게 첫 번째겠죠? 또는 나는 여기 있는 건 4개고 여기 있는 건 2개고 여기는 뭔가 규칙적인 게 보이지 않아서 나는 위아래로 보았다. 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왜 4번일까요? 자, 위아래로 같이 이렇게 묶어볼게요. 분명히 그냥 그림들만 이렇게 있을 때는 순차적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 1, 2, 3, 4, 5, 6, 7, 8이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아래로 같이 묶어만 주어도 네, 맞아요. 위아래로 같이 묶어만 주어도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같이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답이 나오고 안 나오고죠. 지금 다른 분들이 4번입니다. 돌리기예요. 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을 체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돌리기냐면요. 시계 방향으로는 270도 돌리기,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90도 돌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은 뭐 4번이요 라고 얘기하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 이제 발표 부분이에요. 서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를 뭐라 그럴까요? 위아래 그림이 서로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그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위 그림을 뭐라고 할까요? 위 그림의 시계 반대 방향. 방향으로 90도 돌린 그림은 무엇입니다? 아래 그림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냥 4번이야가 아니라 얘는 위아래로 봤더니 이런 답이 나왔어요 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의 완성하기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는데 이런 느낌을 받죠. 그쵸? 나는 이렇게 돌려서 봤더니 규칙을 못 찾았는데 위아래로 보라고? 이런 느낌 친구들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D007번입니다. 조건에 맞는 모양이에요. 조건에 맞는 모양. 자, 이 문제는요. 한번 지금 읽어봐 주세요.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습 능력을 갖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먼저 드는 생각이 좀 뭔가 읽어보는 아이여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애가 좀 잘 읽어야 되네 뭐 이런 마음이 들죠. 그 다음에 독해력을 물어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생각해내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대입해서 보는 거거든요. 조건에 맞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조건이라는 것들을 읽고 넘어가야만 하는데 아이들 중에 조건을 안 읽고 그냥 그림을 본 다음에 그림에서 유추해서 문제를 그냥 짠 하고 감으로 푸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4개의 원안의 그림을 아래로 옮깁니다. 빈 곳에 알맞은 그림을 그려보세요. 위에 있는 조건을 아래에다 그리라고 했으니까 자, 먼저 한 번 나오는 문의는 반드시 아래 원에 없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한 번 나오는 거? 한 번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 번 나오는 거 있나요? V자 있죠. V자 요거. 네, 요건 X. 아래 원에 없어야 합니다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이라는 말이 나왔고 두 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두 번 나오는 문의는 반드시 아래 원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됐어요. 그리고 세 번 나오는 문의는 반드시 아래 원에 없어야 합니다. 4번 나오는 문의는 반드시 아래 원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바로 세가지고 답을 써도 되지만 빈 공간에다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보는 거죠. 자, 앞에서 있는 그림을 보면 동그라미는 몇 개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럼 동그라미를 봤더니 자, 하나, 둘, 셋. 더 이상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3개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준으로 그냥 할게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요 모양의 삼각형. 맞나요? 네. 하나, 둘, 셋, 넷. 큰 삼각형은 4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된 삼각형이요. 같이 지금 보이는 거. 이거를 하나로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각각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를 생각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작은 삼각형 하나, 둘, 3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모양 지금 요 니은자 오른쪽으로 뒤집힌 모양은 하나, 둘, 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 하나, 둘, 위에 있는 삼각형은 2개가 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하나. 아까 우리 분명히 한 개는 이거예요 라고 넘어갔는데 다시 체크를 하니까 작은 네모는 한 개인데 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죄송해요. 작은 네모 2개군요. 작은 네모는 2개인데 네.
그래서 정리가 되겠죠? 요거 하나인데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정리가 다 되었어요. 정리를 되고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번 나오는 무늬는 반드시 아래에 없어야 합니다. 얘는 반드시 없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나오는 무늬는 반드시 아래 원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 나오는 거 체크해서 맞죠? 자, 그래서 체크해서 그 위치에다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그만 네모도 여기죠. 그 다음에 모자 삼각형 위에 있는 것도 이렇게. 네. 자, 그래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 나오는 무늬는 반드시 아래 원에 없어야 합니다. 그럼 세 번 나오는 건 얘네들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에 네 번 나오는 무늬는 반드시 아래 원에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 나오는 게 큰 삼각형이었으니까 큰 삼각형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우리 이때 꼭 중요한 거 그냥 하나하나 체크해서 그리지 않고 온갖 친구들이 개수를 정확하게 적고 찾는 방법을 아이에게 권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런 문제들을 막 풀다 보면 실수가 있고 그 실수에 대해서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맞다 이 얘기하거든요. 다 아 맞다예요. 틀려놓고 아 맞다. 하지만 아 맞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 아이들한테 아 맞다 좀 그만하라고 아 맞다 계속 아 맞다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방송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실수가 많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나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D15. 세묶음 분류입니다. 자, 방금 전에 무언가의 분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뭔가 또 다른 유형의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1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봐 주세요. 분류가 나오면 속성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 하나 알려드리면 디귿, 리을, 미음. 뭘까요? 네. 안에 거, 중간 거, 가장 바깥의 거. 모양이 어때요? 도형이 다 똑같은 도형이죠. 자, 그래서 세 개 모두 같은 도형, 같은 모양을 가진 도형이에요. 모양 도형이에요. 자, 그러면 세 개짜리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에 왠지 느낌이 분류 기준이니까 세 개, 두 개, 그럼 이제 완전 다 다른.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 모두 같은 모양 도형이고요. 여기는 모두 다른 모양 도형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두 개짜리는 체크하고 두 개짜리 보이시나요? 여기 있네요. 니은 이렇게 사각형 여기 사각형 니은 체크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고 비읍은 아니고 시옷 체크할게요. 바깥에 원 안쪽에 원 시옷. 그 다음 이응 체크할게요. 안쪽 삼각형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응. 그럼 나머지는 기역, 비읍, 니을은 모두 다 다른 모양이죠. 기역, 비읍, 지읍 이렇게. 네. 자, 요 문제 풀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아, 기준을 세우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개의 모양, 그러니까 기준을 듣고 보면 찾기가 쉬운데 아무것도 없는 기준에다가 여기 있는 거를 분류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기의 분류 기준은 위의 문제에서
다양하게 분류 기준으로 나뉘어질 수는 있어요. 그쵸? 뭐 동그라미가 있다, 없다. 아니면 삼각형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각 묶음 안에 그림이 3개씩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도 한 단계 올려준,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그림들이 3개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문제를 줄 때 한 번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주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쌤들은 이 RAT 문항을 한번 뽑아서 우리 엄마쌤들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한번 더 풀려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방금 전에 풀었던 앞에 있었던 여기 있는 조건에 맞는 모양이랑 같이 2장 정도는 같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겉모양에 따라는요. 자, 겉모양에 따라 어떻게 해요? 바깥에 쪽에 있는 모양이 사각형이 3개, 그리고 뭐 동그라미가 3개, 삼각형이 하나, 둘, 2개인데요. 여기가 2개. 또 있나요? 사각형이 4개.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각 그림이 3개씩 들어가야 되니까 겉모양이 사각형이요, 삼각형이요 이렇게 하면 사각형에는 4개가 될 것 같아요. 그쵸? 하나는 4개, 하나는 2개, 삼각형은 2개.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제가 못 찾은 의견, 못 찾은 것들 알려주셔도 돼요. 저도 한참 생각해서 찾기도 하니까. 저도 이 RAT 문제를 풀 때 물론 저는 답지가 있어요. 하지만 답지를 먼저 보지 않거든요. 답지를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문제를 풀 때 교과 문제 같은 경우는 답지를 옆에 놓고 이렇게 티칭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고력 문제나 이런 RAT 문제 같은 경우는 답지를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의 흐름을 끌어내려고 해요. 무조건 답이 이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진 않거든요. 생각의 힘을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답지를 보지 않고 내가 처음 봤을 때의 시선은 이런 시선이었는데 어느 정도를 아이가 갖고 있어야 이런 시선이 나올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엄마쌤들도 조금 답지를 보면 알죠. 근데 그런 습관을 조금 생각해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쌓기. 규칙을 찾아 물음표에 들어갈 수를 구하세요. 요것도 1분. 먼저 시선이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시선이 요 아래로 갔거든요, 저는. 물음표에 있는 16이랑 12만 보게 되었는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 40, 13, 3을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더하기를 하게 되었는지 빼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 혹시 답 나오셨으면 알려주세요. 자, 이런 문제는 참 답 알고 나면 허무한 문제예요. 그렇죠? 제곱인가? 아니면 뭔가 더하고 빼고인가? 두 수를 더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우선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는 경우는 밑에 있는 두 수와 위에 있는 수 또는 위에 있는 수와 밑에 두 수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거는 얘네들이 10과 13의 20, 13과 3의 6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가리고 보면 조금 그나마 잘 보여요. 가리고 보니까 여러 개를 동시에 볼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리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얘가 혹시 보이시나요? 4 더하기 4? 네. 그럼 얘는 4 더하기 4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도
가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은 10 더하기 10이 되겠죠. 그럼 얘는 10 더하기 10. 그리고 또 가렸더니 3 더하기 3이 보이죠. 네, 3 더하기 3. 자, 시야가 전체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던 게 이렇게 뭔가 조금 쪼개서 보니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8 더하기 8, 여기는 6 더하기 6.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될까요? 12 더하기 12. 24가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그냥 간단한 설명 한 줄. 아래 두 수 중 작은 수 2배. 이렇게. 허무하죠? 뭐야, 실컷 더하고 빼고 나누고 다 했는데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에이, 아이들도 그래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만약에 친구들이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이거 알려주세요 할 때는 이런 거 가리거나 요거만 봐봐, 요거만 봐봐, 요런 팁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 T, 두 수의 관계. 방금 전에 작은 두 수의 덧셈을 보고 나서 일로 넘어가면 또 얘는 뭐지? 이런 느낌이 들지만 여기는 순차적인 거 이렇게 보고 얘를 포인트를 잡으면 아하 이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쭉 보고요. 얘만 한번 이거 이거 혹시 자 물음표 무엇일까요? 27 나왔어요. 자 27 어떻게 27이 어떻게 27이죠? 27로 생각하신 게 된 이것도 뭐야 이렇게 돼요. 답 알려드리면 뭐야 아 지금 더하기 3 빼기 1 더하기 3 빼기 1 그럼 위에 있는 1, 2, 3, 4, 5는 어떤 걸까요? 그럼 도대체 위에 있는 1, 2, 3, 4, 5는 그냥 이렇게 표의 순서일까요? 자, 지금 이제 어, 러블리 러블러블맘이 러블러블리맘은 요 저거 하고 계셨나 봐요. 팡세 지금 열심히 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패턴. 그쵸? 자, 이거 정말 허무하게요. 답은 30, 30, 30 뭐지? 1, 2, 3. 네, 31일입니다. 31일. 31일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막 이런 느낌 들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친구들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시야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방금 이해했던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위에는 1, 2, 3, 4, 5 때문에 좀 뭔가 이런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지금 요런 문제를 아이들이랑 한번 해보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 답이 안 나올 때 요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는 28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게 되죠. 왜 하필 30일과 28일까? 뭐 이런 거 이런 느낌이었어요. 역시. 자, 여기 5분 몰입이에요. 5분 몰입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수 관련된 규칙들을 다 뽑아내서 다 생각해서 풀어봐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느낌대로 아이들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이번엔 D 넘어갈게요. 요 문제는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더 차근차근히 순차적으로 풀 수 있는 문장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쌤들도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요거 한 제가 1분 30초 정도 드릴게요. 풀어봐 주세요.
자, 답 나오셨나요? 네,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자, 아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우선 문제를 딱 보았을 때 어디가 눈에 들어가냐면요. 여기 있는 1이 먼저 제일 보일 거예요. 그리고 1이 보는 순간 여기 안에 들어있는 박스 안에 1번 자리와 마주보는 자리에 초이가 있고가 먼저 눈에 들어와요. 그쵸? 그래서 1번 건너편에 초이가 있고를 아이들도 먼저 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 친구들한테 수업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을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게 하고 그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를 그러니까 세어보게 하거든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여덟 명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미나예요. 자, 그래서 8명인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는 아이들이 답을 맞추는 스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문제에 있는 그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연습이에요. 제가 이거 수학 독해 할 때도 얘기하거든요, 항상. 무엇이 나와 있는지, 어떤 수가 있는지 체크하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제 우선 다 이름을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봐주시고요. 체크하라고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1번 자리에 앉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그럼 여기다 답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1번 자리와 마주보는 자리에 초이가 있고 초이의 오른쪽에 찬우가 앉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할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원형 탁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조금 연령이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걸 8이라 그러고 여기다가 5웬을 쓰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오웬을 쓰게 해줘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찬우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이의 오른쪽은 이쪽이니까 여기가 찬우가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연령이 조금 어린 친구들은 요 원형으로 되어 있을 때 오른쪽 왼쪽이라는 거 여기는 오른손 여기는 왼손 이런 표현해 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연이의 오른쪽으로 한 칸 건너 지석이가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정연이를 어디에다가 기준을 세워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연이 오른쪽 여기를 정연이라고 하면 한 칸 건너 지석이가 앉아 있습니다도 되고 정연이 한 칸 건너도 되니까 우리 두 번째 문장은 잠시 쉬는 문장. 그럼 얘를 첫 번째로 조건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깐 쉬어보고 세 번째 상태는 해리와 초이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상태는 해리와 초이니까 초이가 여기 있었으니까 해리라는 친구는 여기 있겠죠. 그러면 상태는 해리와 초이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가 상태. 문장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2라고 썼어요. 두 번째 보라고. 그 다음에 해리와 경서는 마주보고 있습니다. 해리와 경서죠. 그럼 세 번째도 해도 되겠네요. 해리와 경서는 마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3번까지 가고 나서 이제 얘가 4번이 되겠네요. 정연이의 오른쪽으로 한 칸 건너 지석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정연이의 오른쪽으로 한 칸 건너 여기가 지석이가 앉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연이죠. 네.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동그라미를 썼더니 누가 있냐면 여기. 미나가 이름에서 빠졌어요. 자, 그래서 1번이 누구다? 미나다. 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나 이런 문제 알아. 라고 하고 아이들이 간혹가다 덤벙대서 그냥 1번을 이제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미나였습니다. 네. 넘겨보도록 할게요. 넓이 비교. 요거는 조금 쉬워요. 그리고 뒤에 있는 68이랑 72 같이 보면 좋아요. 그래서 먼저 68 1분 드릴게요. 한번 읽고 풀어봐 주세요. 자, 네. 이거는
그냥 교과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발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아이들한테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사람이 다음과 같이 크기가 같은 색종이를 똑같이 몇 초로 나눈 다음 몇 칸을 색칠했습니다. 가장 넓게 색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잖아요. 자, 우선 가장 넓게 색칠했다라는 거는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는 얘가 넓은가? 얘가 넓어 보여요. 4칸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분수를 알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쉽게 풀 수 있겠지만 분수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참 좋은 문제예요. 자, 이때는 이제 원리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이제 분수를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스타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나눈 것 중에 3개야 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면 저는 친구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줘요. 분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은 나눌 뿐이고 수는 숫자를 나타내는 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수를 나누다야 나누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지? 나누기인가? 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운을 띄우거든요. 그럼 분수는 나누기인가? 로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우리 왜 나누기 2를 곱하기 2분의 1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누기를 분수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가 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자연수라는 단어도 써요. 자연수를 나눌 때 분수로 표현을 하는 거야. 자연수는 이제 1 이런 수, 그 다음에 2 여기 있는 1과 요 사이에 있는 수들은 표현하기 위해서는 분수가 필요해 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냥 이거는 수학에 있는 일부분이야.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어 라고 그냥 원리에 대한 것만 이제 아이에게 얘기하면 그냥 뭐 이런 또 다른 수학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설명들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6개로 나눈 것 중에 3개고 자, 이거는 8개로 나눈 것 중에 4개. 그리고 이거는 10개로 나눈 것 중에 5개. 이거는 9개로 나눈 것 중에 맞죠? 9개로 나눈 것 중에 5개. 당연히 가장 넓게 색칠한 사람은 이거죠. 승민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이들이 바로 이거를 보았을 때 느낌적으로 약간 연령이 어린 친구들, 2학년 친구들 만약에 분수를 하지 않은 근데 이거를 풀어야 되는 친구들은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좋냐면요. 먹는 거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먹는 거. 먹는 거. 그래서 자, 어떤 게 좀 많이 먹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면 얘는 9개인데 5개면 저쪽에는 4개니까 내가 조금 더 먹었는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주시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로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넘겨볼게요. 자, 72. 72 풀어봐 주세요. 이 문제를 풀 때 우리 엄마쌤들이시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어느 순서대로 설명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먼저 나눠야 될까요? 통분? 그렇죠. 먼저 딱 드는 생각이 통분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통분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 크기가 작은 수부터기 때문에 첫 번째 뭔가 분류를 해줄 때 절반보다 작은 문수를 찾아주세요. 절반보다 작은 거. 그러면 기준이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절반. 2분의 1짜리를 찾아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절반보다 큰 수. 얘가 절반이죠. 8분의 4. 그럼 8분의 4보다 작은 거. 8분의 4보다 작은 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얘는 10분의 5를 적어봐 줄 수도 있고요. 그럼 얘는 크네. 그럼 절반보다 큰 거는 10분의 6이네. 우선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는 12분의 6인데 작으니까 12분의 4를 적어줄 수 있고요. 자, 얘도 11분의 3은 만약에 소수를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5.5가 되겠지만 얘는 5보다는 작으니까 11분의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분의 5는 12분의 6이니까 작으니까 12분의 6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9분의 6은 9분의 뭐 4.5 이렇게 되니까 크죠. 그래서 9분의 6으로 분류를 했어요. 정렬을 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절반은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기에서 작은 수부터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작은 수부터 정할 때 그냥 감각적으로 얘는 12개 중에 4개, 11개 중에 3개, 12개 중에 6개니까 얘가 제일 작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해보면 우리가 지금 12분의 4와 12분의 6을 비교하면 바로 비교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 중에는 지금 누가 잠깐만요. 네네. 잘못 썼어요. 네, 12분의 5. 네. 12분의 4와 12분의 5 중에 제가 요거 아까 6으로 써놓고 이걸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요거 고쳤어요. 자, 그러면 둘을 비교했을 때 12분의 4와 12분의 5를 두면 12분의 5가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얘는 12분의 5는 1로 가고 12분의 4와 11분의 3을 서로 비교를 하면 어떤 수로 볼 수 있을까요? 두 수의 차로 볼 수 있어요. 분자 분모의 차. 네. 자, 분자 분모의 차를 보면 12랑 4는 8 차이 나고요. 11과 3도 서로 얼마 차이 나냐면 8 차이 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분수가? 네, 분모가 큰 분수가 더 크죠. 그래서 12분의 4가 1로 가요. 그리고 11분의 3이 1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방금 이거 설명한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2분의 1이 있고 100분의 99가 있어요. 그쵸? 그럼 얘네들의 서로 분자 분모의 차는 1이고 얘네들의 분자 분모의 차도 1이에요. 근데 분모가 큰 분수가 더 큰 분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이렇게 서로 헷갈리는 분수가 나왔을 때 대소 비교를 하기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응용 연산에도 나오는 부분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8이긴 하지만 얘가 12니까 뒤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8분의 4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분자를 봤을 때 여기는 분자 비교예요. 자, 분자를 봤을 때 분모가 어떤 수? 작은 분수가 더 큰 애죠. 자, 그래서 10분의 6 그리고 9분의 6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 엄마쌤들이 기억해 주실 거 분자 분모의 차이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같을 때는 어떻게? 분모가 작은 애가 더 큰 분수다. 요 정도. 그리고 뭔가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나눌 때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5분 정도만 휴식 타임을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 쉬는 시간 동안 문제 풀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막상 이렇게 문제가 올라와도 우리 엄마쌤들 프린트하기도 조금 바쁘시지 않으세요? 미리 문제를 풀어서 제 수업을 기다리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하거든요. 저 솔직히 진짜로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수업 진행하면서 거의 속사포처럼 따다다다다다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뭔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로 뭔가 한 문제 한 문제의 팁을 알아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뽑은 문제들은 사고력 문제에서 뭐 측정 파트라든가 이런 패턴 파트라든가 아니면 분수 수 파트라든가 해서 꼭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 교재에서도 나오는 문제들이죠. 굳이 단계로 따지면 인문 정도? 그러니까 필즈 초급 전 입문 정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고 이제 규칙 파트를 보다 보면 이제 우리 팡세에도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2학년, 3학년 친구들한테 그리고 또 4학년 친구들은 가볍게 그냥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나는 오늘 문제 열심히 풀어서 여기 지금 엄열 들어왔다 이러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푸는 시간을 좀 줄여볼게요. 안 계신가요? 네. 진짜 안 계신가요? 그렇군요. 전 알아요. 그 어떤 마음인지. 자, 막대 이어붙이기. 자, 막대 이어붙이기 맞죠? 여기 85 전에 잠시만요. 네. 자, 지금 1cm, 2cm, 4cm, 7cm의 길이에 막대를 옆으로만 길게 이어붙여서 주어진 길이를 재는 방법을 그려보세요. 막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막대를 붙여서 뭔가 센티미터를 측정하는 거로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수 문제예요. 1과 2와 4와 7로 덧셈식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세요 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뭐 1 숫자 카드가 있고 2 숫자 카드가 있고 4 숫자 카드가 있고 7 숫자 카드가 있습니다. 이 숫자 카드를 한 번 또는 뭐 두 번 또는 세 번 또는 이렇게 사용하여서 맞는 수를 만들어 보세요. 목표수를 만들어 보세요.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나오면 아이들이 엄청 쉽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대로 생각을 하면 측정 문제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이해가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퀴즈네르 막대 직접 사용해 주세요. 퀴즈네르 막대 사용해서 옆으로 붙이기. 옆으로 붙이는 거는 덧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4, 2 이렇게 있으면 요 퀴즈네르 막대가 아래로 들어가는 거는 차예요, 차. 차라서 요 부분의 길이를 측정하라고 하는 거고 옆으로 붙는 거는 합이거든요. 그래서 퀴즈네르 막대는 옆은 합이고 아래는 차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여기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9 간단하죠. 그냥 수로 보면 2랑 7이죠. 그래서 2 더하기 7이라고 적을게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길이를 재는 방법을 그리라 했으니까 친구들한테는 2cm짜리도 그리고 7cm짜리도 그려볼 수 있도록 잘을 던져주셔도 됩니다. 2, 7, 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cm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이요. 측정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연령이 조금 어린 친구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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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체크 해주시고요. 10 그냥 간단히 10은 뭐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7이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7. 그 다음에 12는 뭐예요? 12는 뭘까요? 1, 12 뭐지? 이거다. 4 더하기 7 더하기 1이네요. 1 더하기 4 더하기 7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막대를 자꾸만 붙여서 보면 헷갈리니까 여기도 1, 2, 7, 1, 2, 7, 10cm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1, 4, 7 이렇게 해서 1 너무 비현실적으로
4, 7, 그 다음에 이것도 12cm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막대 이어 붙이기는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연결된 철사. 방금 전 문제랑 같은 유형이에요. 방금 전 거랑 같은 유형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 이거는요. 지금 아이들에게 연결된 철사에서 어느 부분을 알려줘야 되냐면 이 부분을 조금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12cm라고 되어 있는 12cm라고 되어 있는데 5cm짜리가 있고 1cm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에서 1이 1로 가면 6이 돼요. 근데 5에서 1이 1로 가면 4가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길이가 1cm, 2cm, 5cm, 12cm인 철사를 연결 부분이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만든 자입니다. 이 자로 잴 수 있는 길이를 모두 몇 가지입니까? 나왔어요. 자, 이거 우리 엄마쌤들 제가 2분 드릴게요. 풀어주세요. 방금 올려주신 것 중에 잠깐만요. 질문 올려주신 것 중에 네, 차로는 답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문제에 옆으로만 길게 이어 붙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 이런 함정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길게는 무조건 덧셈만 가능하다는 거. 자, 지금 94번 풀어주세요. 몇 가지 나오나요? 혹시 정답? 정답. 몇 가지라고 나왔어요. 그쵸? 뭐 풀어라도 아니고 몇 가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에서 최소를 잡고 얼만큼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10가지? 네.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예시로 아까 제가 설명했던 4cm 재는 방법, 6cm 재는 방법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로 잴 수 있는 최소를 물어보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최소로 잴 수 있는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요. 최대로 잴 수 있는 길이가 얼마예요?로 물어봐서 시작 지점과 끝점을 정해줘요. 그러면 이 자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얼마를 잴 수 있어요? 1cm짜리 잴 수 있죠. 왜냐면 여기다 가져다 대면 1cm인 거 아니까 자 1cm는 잴 수 있어요. 이게 최소예요. 그럼 최대는 이 자리 쫙 폈을 때예요. 그쵸? 그럼 최대는 그냥 여기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여기 있는 1은 무시하고 5 더하기 12 더하기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최대는 얼마가 되냐면 19cm가 될 거예요. 자,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최소와 최대를 잡고 2는 잴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 2 있어서 2 잴 수 있어요 라고 해요. 2cm 있는 그대로. 3은 잴 수 있니? 라고 하면 3은 못 재죠. 더하고 빼고 값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수들로 봐주면 돼요. 얘는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수로 봐주면 돼요. 3은 불가능. 4는 될 수 있나요? 4는 여기서 가능하죠. 어떻게? 5에서 1을 빼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었던 애를 이렇게 겹쳐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쓸 때 5 빼기
1로 재주시면 돼요. 센티미터로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5cm는 잴 수 있죠. 그냥 5로 재면 돼요. 그 다음에 6cm도 잴 수 있어요. 어떻게? 1을 펼쳐서 5 더하기 1의 형태로 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7cm는 잴 수 있을까요? 7. 7은요. 네, 맞아요. 12는 그대로 두고 얘는 이제 구부러진 상태로 두는 거죠. 얘네들은. 그럼 5cm를 1로 오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7cm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7cm는 12 빼기 5의 형태로 가능해요. 그리고 8cm. 8. 8cm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12를 기준으로 보아도 1이 덮어지고 2가 덮어져도 9가 되거든요. 이제 1이 이쪽으로 오고 2가 이쪽으로 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9가 되니까 그래서 9cm는 가능한 게 12에서 1도 빼고 2도 빼고 가능하죠. 그 다음에 10cm. 자, 1은 가만히 두고 12에서 2만 빼면 돼요. 12 빼기 2. 그 다음에 11, 12에서 1만 빼면 돼요. 나머지 두고. 그래서 12 빼기 1, 여기 지울게요. 다른 데다 쓸게요. 12는 그냥 12 그냥 재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 13cm는 12에다가 1,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1만 펼쳐주는 거예요. 12 더하기 1, 14는 나머지 두고 12 더하기 2, 15는 12 더하기 1 더하기 2, 16은 가능한가요? 16? 다 펼치고 여기를 다 펼쳐도 안 되죠. 네, 16 불가능. 17은 가능. 1 가만히 가운데 세우고 5 펼치고 12 펼치고 그럼 12 더하기 5. 그 다음에 18은 18 되나요? 안 되지요. 12에서 안 되니까 18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19는 아까 했죠. 밑에다 쓸게요. 19cm는 다 펼치면 돼요. 5 더하기 12 더하기 2. 얘는 가운데 세워놓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둘, 안 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빠지네요. 하나, 둘, 셋, 넷. 네. 요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친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아이들한테 진짜 최소 알려주고 최대 알려줘서 이 수들을 어떻게 보면 목표수잖아요. 목표수를 다 생각할 수 있게 식을 조합할 수 있게 쓰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쌤들도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빠짐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빠짐없이 모두 다 풀 수 있는 꼼꼼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 시작 지점과 끝점을 알려주는 거, 이 정도 팁으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문제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넘겨볼게요. 친가 가게도 A, B, C, D, E 5명은 한 가족입니다. 다음을 보고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세요. 자, 요거 우리 엄마쌤들 1분 드릴게요. 읽어서 가게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자, 밑에 있는 1, 2, 3, 4, 5에 있는 번호를 고르기 전에 위에 있는 게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 형에다가는 남열을 적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남이라고 적고 딸입니다는 뭐 여라고까지 같이 적었어요. 그래서 A는 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는 왠지 A, B, C, D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다 이라고 썼거든요. 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남. 여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여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건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D는 C의 형입니다. 그러면 D는 C의 형인데 지금 A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D는 C의 형입니다라는 부분은 그냥 여기도 남이라고 체크하고 C의 형이니까 이쪽에다가 입을 그냥 벌려서 따로 옆에다 놨어요. 얘를 여기다 넣을지 몰라서. 그 다음에 B는 C의 딸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B는 C의 딸이니까 여기 C의 딸이 B라고 하는 게 되겠죠. 여기는 여라고 했어요. E는 D의 여동생입니다. E는 D의 여동생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아 여기가 같은 가계도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옮겨서 D, C 여기는 여기는 남 여기도 남 이렇게 입 벌리고 C 밑에다가 B, 여로 정리를 끝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계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위에 올라가면 A는 D의 할아버지입니다. A는 D의 아버지입니다. B와 E는 자매입니다. B와 E는 자매가 아니죠. 고모죠, 고모. 그 다음에 A 사촌이라고 해야겠죠. A와 C, A는 C의 아들입니다. A는 C의 아들입니다. C는 A의 아들입니다. D는 B의 큰아버지입니다. D는 B의 큰아빠 맞죠? 왜냐면 여기 아빠니까. E는 C의 고모입니다. E는 C의 고모가 아니라 오빠인가요? E는 D의 여동생입니다. 네, 오빠인지 누나인지 여기서는 모르겠네요. 그냥 남매지간이라고까지밖에 모르겠어요. 그쵸? 여기 둘. 잠깐만요. E는 C의 고모입니다. E는 C의 고모입니다. E는 D의 여동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D의 여동생일 수도 있는데 E가 둘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얘 C의 형이긴 한데 지금 E와 C의 관계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거나 뭐 고모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가계도를 적어서 맞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는 잘 안 푸는 문제여가지고 제가 한번 풀려보시라고 뽑은 문제고요. 네, 뒷장 넘겨볼게요. 자, 이런 문제는 많이 풀 수 있겠죠. 등교 순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5명 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문제 푸는데 2분 드릴게요. 풀어주세요.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찬규, 수민, 정빈, 동규, 혜민 5명이 나눈 대화를 보고 세 번째로 등교한 학생을 구하세요. 찬규, 수민, 혜민이가 저보다 먼저 왔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문장 옆에다가 찬규니까 수민이가 먼저 왔을지 혜민이가 먼저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하고 찬규 이렇게 뒤에다 썼어요. 그냥 얘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수민이, 혜민이가 저보다 먼저 왔어요. 이쪽은 앞쪽.
먼저 온 순서. 자, 수민이. 저는 혜민이보다 늦게 왔지만 정빈이보다는 일찍 왔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얘를 그대로 갖고 내려왔거든요. 자, 그럼 저는 혜민이보다 라고 했으니까 늦게 왔대요. 그러면 혜민이가 일로 오게 되고 수민이는 뒤로 오게 되고 정빈이는 여기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찬규가 여기일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기는 이제 창규까지는 모르겠어요. 자, 정빈이. 저는 창규보다 일찍 왔대요. 아, 그러면 창규가 어디요? 뒤로 가겠죠. 정빈, 저는 창규보다 일찍 왔으니까 동규. 저는 수민이보다 늦게 왔고 제가 도착한 다음 창규가 도착했어요. 저는 수민이보다는 늦게 왔고 제가 도착한 다음 바로 창규가 도착했으니까 여기에 동규인 거죠. 혜민. 제가 수민 동규보다 일찍 왔습니다. 혜민이가 제가 수민 동규보다 일찍 왔습니다. 그럼 순서가 혜민이, 수민이, 정빈이, 동규, 창규가 되겠죠. 자, 세 번째로 등교한 친구는 정빈이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정빈. 자, 우리 여기서요. 친구들이 갈팡질팡 할 거예요. 얘를 어디다 넣지? 우선 그러면 헷갈리는 거는 수민이가 먼저일지 혜인이가 먼저일지는 모르니까 적어놓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다시 시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동규할 때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로 체크했잖아요. 아이들한테 화살표로 체크하는 법도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화살표라던가 뭐 이렇게 표시해서 넣는다던가 이런 표시 방법도 알려주셔야 아이들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단위 문제죠. 어떻게 보면 쉬우면 쉽고, 단위를 많이 헷갈려 하는 친구는 또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1시간에 200km를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시간과 단위에 주의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할 때, 저 여기서 우리 엄마쌤들이 그거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1시간에 200km라는 거는 200km per hour라고 한다라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시속이잖아요. 시속. 이게 이제 나중에 뭐로 넘어가냐면 속력. 이게 단위가 되는데 아이들이 요 의미를 이걸로 이해를 못해요.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얘는 지금 이렇게 하이퍼가 있어가지고 이런 또 다른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속력의 단위로 표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속력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의미인 거를 모르고 새로운 내용으로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이거는 지금 뭐 많이 이제 단위 변환해서 나오긴 하지만 중등으로 넘어가면 중등 물리 파트에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중등 물리, 고등 물리, 그리고 수학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마법의 집중 해결이라는 책을 보면 속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만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정리해주면 좋고, 그리고 이 속력이랑 관련된 거는 나중에 방정식 할 때도 나오니까 조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단위예요. 자, 기차는 1시간. 아, 여기서 시간이 변했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거죠. 1km는 공이 몇 개 붙죠? 1000m죠. 맞나요? 자, 그리고 1m는 100cm죠. 네, 요거를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킬로미터니까 있는 그대로 가져가요. 200 쓰고 그 다음에 미터로 바뀌어야 되니까 공이 몇 개 더 붙는다? 3개 더 붙는다. 자,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뭔가 표현할 때도 여기 일부러 이렇게 띄우거든요. 공 3개의 점 때문에 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보라고.
우리가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면서 공 3개가 붙었어 라는 거를 보라고 여기다 해요.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로 센티미터를 달린다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미터가 센티미터로. 그러면 있는 그대로 200은 그대로 갖고 오고 공 3개는 단위 또 킬로에서 미터로 변환한 거고 센티는 공 2개가 왔고 이렇게.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띄어가지고 체크해서 준 다음에 나중에는 2개,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읽을 때는 4개씩 일십, 백천 끊고 일십, 백천 그러면 천만 센티미터라고 이렇게 읽기까지 끊은 다음에 읽기까지 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여기서는 2시간에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라고 했으니까 아까 1시간짜리 그대로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200킬로미터가 1시간이었는데 2시간짜리는 2시간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 400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시간에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미터예요. 그러면 여기는 2번 전환해야겠죠? 자, 그러면 5시간이라고 했으니까 200km 곱하기 5시간 해서 자, 2, 5, 10 1000km. 자, 그럼 1000km가 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공이 몇 개? 3개 더 킬로미터가 미터로 되기 위해서는 공이 몇 개 붙어요? 3개 붙죠? 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넘겨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랑 팡세 진행하시는 우리 엄마쌤들은 아마 이런 문제들은 이제 완전히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5분 몰입해서 푸는데 우리 엄마쌤들은 3분 몰입할게요. 할게요. 쌓기나무 쌓기. 쌓기나무 쌓기래요. 그림과 같이 규칙으로 쌓기나무를 쌓아 나열합니다. 쌓기나무가 150개가 있다면 몇 번 모양까지 쌓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몇 번째 모양까지 쌓을 수 있습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수열의 항이 몇째 항입니까? 이거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아이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먼저 2개, 4개, 3개. 왜냐면 여기 주어진 게 150개니까. 그쵸? 자, 그래서 2개, 4개, 3개, 2개, 4개, 3개니까 얘 한 묶음은 이렇게 마디가 정해지는구나. 이렇게 한 묶음을 잡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마디를 잡았어요. 마디를 잡고 얘를 한 덩어리로 본 거예요. 한 덩어리를 봤을 때 몇 개가 필요했냐면 지금 9개가 필요했거든요. 9개. 한 덩어리가 9개. 자, 그러면 먼저 계산을 할게요. 150개짜리의 쌓기나무를 이만한 덩어리가 몇 덩어리 나오는지를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아봐야 되니까 9개짜리 쌓기나무를 사용했더니 이 한 마디가 몇 마디가 나오냐면 10, 9, 14, 네, 16마디가 나왔어요. 16마디가 나오고 마디만큼이 나오고 54였으니까 점점점 계산 안 되죠? 6개가 남았네요. 쌓기나무 6개. 맞죠? 맞죠?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16마디인데 여기서 한 마디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죠? 네, 한 마디 안에 9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9개가 들어가 있고 몇 번째 모양까지 쌓을 수 있냐 그랬는데 이 한 마디 안에 3개 있잖아요. 3개. 그러니까 16마디가 어떻게? 세 개. 한 항, 두 항, 세 항. 자, 하면 얼마가 돼요? 48이 되겠죠. 3, 6, 18, 48.
48번째까지가 나오는 점. 48번째까지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몇 개가 남아있어요? 6개가 남아있죠. 48번째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몇 번째가 있겠어요? 이 옆에 보면 50번째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죄송해요. 49번째가 있을 거고 50번째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네, 49번째는 몇 개 사용해요? 2개 사용하자. 이렇게. 나머지 중에. 그러면 나머지 몇 개 남아요? 4개 남죠. 4개 남는 거. 50번째. 50번째에 어떻게 남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4개 사용해서 모두 다 소진했어요. 이렇게 6개를. 그쵸? 그래서 50번째가 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서요. 이 부분에서 일로 넘어갈 때 아이들이 그냥 16마디만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16마디를 그냥 몇 번째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여기서 실수가 생겨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 부분 16마디 남아있는 게 그럼 16마디가 어떻게 3개씩 3번째 3개씩 되어 있을 때 48번째 이렇게 뭔가 그 정확하게 몇 번째 몇 마디 몇 개 남았어 라고 이 수들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야 실수 없이 풀 수 있어요. 개수가 많을 때는 나중에 개수가 점점 늘어날 때는 무조건 마디를 잡아서 마디의 개수를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런 단어들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소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고력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고 그리고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아까 질문 주셨거든요. 분수. 근데 분수 관련된 책은 많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저는 아시겠지만 초등수학 뒤집기 요거 갖고 있거든요. 초등수학 뒤집기. 근데 요거는 호불호가 좀 나뉘는 책이잖아요. 독서를 많이 좋아하거나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무리 없이 읽거나 그러는데 독서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쌤들이 만약에 그래도 나는 이 책이 그렇게 좋다던데 한번 구입해서 읽혀보고 싶다라고 하면 도서관 추천드리고요. 구입하지 마시고요. 저는 세트로 다 있어요. 근데 초등수학 뒤집기, 초등수학 뭐 수학 말고 사회도 있고 과학도 있는데 수학이 그래도 전 과정에 아우르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좋기는 했거든요. 선생님의 입장으로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같이 읽으면서 조금 더 같이 함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뭐 RAT를 문제를 계속 이제 풀다 보니까 또는 새로이 푸신 분들은 이것은 뭐 어느 교재랑 뭐 어떤가요? 뭐 이런 질문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시켜야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아이가 과연 할까? 뭐 이런 느낌이 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프린트 하신 거 아이한테 한 문제라도 그리고 아이 연령이 어리다면 조금 쉬워 보이는 거로 돌리기. 아까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거 한 번 더 보는 시야를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년이 3학년, 4학년인 친구들, 그 친구들 또는 5학년인 친구들은 정리정돈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아까 그 길이 있죠. 길이에 대해서 최소, 최대 알려주고 꼭 다 써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학년 아이인데 수준이 맞는 건가요? 4학년 친구라고 수준을 딱 정할 수는 없어요. 사고력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력의 아래 단계를 안 한 친구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왜 연산도 이제 덧셈 받아 올림이 돼야 그 다음 두 자릿수 받아 올림이 또 되고 세 자릿수가 되듯이 사고력도 약간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했다면 요
안 했다면 요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많이 푼 친구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번 아이한테 어느 정도가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단계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우리 팡세부터 진짜 차근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팡세는 X 단계부터 쭉 지금 나와 있는 거 차근히 밟고 그 다음에 필지 입문 밟고 그러면 교과 심화하는데 문제 없어요. 문제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맛있는 점심 드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조금 더 참신한 문제를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로 우리도 5분 몰입 한번 해보고 발표도 한번 해볼까요? 이제 나중에 엄열 신청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뵙도록 할게요. 맛있는 점심 드세요. 수고하셨어요.